김미정은 화요일 오후만 되면 시계를 보곤 했습니다. 정확히 2시 남편 박정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쯤이면 돌아왔습니다. 37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 보고 올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고 미정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정호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에 약한 미정에게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금융 업무는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보험도 모두 그가 관리했습니다. 미정은 생활비만 받았으면 됐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나아. 미정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 횡단보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받았습니다. 눈물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무엇이 끝났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자신이 느끼는 안도감이 더 무서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흰 봉투였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고 박정호 고객님의 안정금고 관련 안내 말씀.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정금고. 남편에게 금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편지에는 공동 명의자로 김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당신 거기서 뭘 한 거예요? 미정은 빈 거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7년간 믿어왔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지하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직원을 따라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멈춰선 곳은 작은 금속 문 앞이었습니다. 신분증과 서명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2개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은행 것, 하나는 편지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2 열쇠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직원이 물러났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금고 상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란색 파일, 투명 클리어 파일, 갈색 봉투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다운 정리였습니다. 미정은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증권 투자 보고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시된 손실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800만 원, 마이너스 1,200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미정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모두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 상단에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계약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계약서. 같은 집, 다른 은행. 7천만 원. 그 다음 장 또 다른 계약서. 6천만 원. 세 번이나.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은 이미 세 번이나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 그녀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세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묶음이었습니다. 미정은 첫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드 이름 아래 김미정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카드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또 다른 카드. 김미정 명의. 그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장의 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모두 최대 한도까지 사용됐습니다. 총액은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미정은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글씨. 그것은 분명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37년간 믿어온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파일 맨 아래 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편의 글씨로 미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자필이었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설명은 해야 할 것 같다. 처음엔 작은 손실이었다. 곧 만회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손실은 커졌고 나는 패닉에 빠졌다.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실망할까봐,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다.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당신 명의로 카드를 만든 것도 모두 내가 고치려고 한 일이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미안하다. 지키고 싶었다. 우리 집을, 우리 삶을. 하지만 결국 다 망쳤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미정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만든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키려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훔쳤습니다. 미정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투자 실패 기록, 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편지.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직원을 불렀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이 서류들 복사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미정은 모든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복사본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미정만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어. 싸우겠어. 남편은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근처에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집에 좀 올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 오늘 저녁에 와줄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미정은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서연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통화 중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 엄마, 과제 있어서 바빠요. 꼭 와야 돼. 중요한 얘기야. 서연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저녁 7시 두 남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3번이나. 그리고 내 명의로 카드도 15장 만들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출 계약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엄마 서명을 위조했다고요? 그래. 나도 오늘 알았어. 민수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범죄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서연아,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 민수가 서류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연아,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난 못 믿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엄마는 벌써 아빠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잖아요. 서연아, 진정해. 민수가 말렸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안 들을 거예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연은 가방을 챙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걱정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도 피해자였어. 미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4명의 신용카드가 있다고 한도가 500만 원인데 다 썼대요. 근데 난 그 카드 만든 적 없어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내 이름으로도 만든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한테 화낸 거 미안해요.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집 앞이에요. 미정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날 이용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하자. 그날 밤 새 모녀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도 달려왔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서연의 카드 명세서도 추가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담, 이정은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 내 금융범죄 전문이래요. 내일 상담 예약했어요. 미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싸워야지. 가만히 있으면 다 잃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 저축도 있고 필요하면 대출 받을게요. 서연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세 사람의 손이 모였습니다. 미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정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 내 금융 범죄입니다. 이정은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신분 도용, 서명 위조, 무단 대출. 살아계셨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법적으론 명의자 책임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위조 사실을 입증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미정은 각오했습니다.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길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앞으로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첫 재판은 한 달 뒤였습니다. 미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은행 측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준비 다 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원고 김미정 씨는 고 박정호 씨의 배우자로서 37년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대출금과 카드 사용액의 혜택을 함께 누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책임이 인정돼야 합니다.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정은이 일어섰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은행들이 제시한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서명은 위조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신뢰는 공범이 아닙니다. 이정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배우자를 믿는 것이 범죄 가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거 제출, 증인 신문, 필적 감정. 미정은 매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때로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미정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전혀 모르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남편은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활비만 받았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은행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합의하시죠. 채무 일부만 인정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이정은이 가로막았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고집 부리면 손해예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은행 측 변호사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증거가 충분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석 달 뒤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김미정의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 및 신용카드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고, 은행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채무를 전액 면제하라. 미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하지만 미정은 기쁨보다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집은 지켰습니다. 빚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37년의 결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 엄마, 쉬셔도 돼요. 아니야. 일하고 싶어.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만 해. 서연이 엄마 팔을 끼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알아볼게요. 한 달 뒤 미정은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과 쉼표라는 이름의 독립서점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여성 박은주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주말은 쉬시고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한 서점은 그녀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책 냄새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성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여성은 책을 고르다가 미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미정 씨 맞으세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신문에서 기사 봤어요. 남편 명의 도용 사건 이기셨죠? 아, 네.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미정은 여성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힘드시죠? 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라 싸운 거예요. 포기하면 다 잃으니까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위로받은 표정으로 서점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고 모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은주 사장이 말했습니다. 미정 씨, 여기서 작은 모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모임이요? 비슷한 경험 가진 분들끼리요.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나누고.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볼까요? 한 달 뒤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5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각자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들어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었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37년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미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1년이 흘렀습니다. 서점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처음 5명이던 모임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 여성들은 서점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새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미정이 차를 건넸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받았어요. 3억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이정은 변호사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여성은 울다가 웃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각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을 모르면 인생을 잃습니다. 미정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라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해요.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투명함이 없으면 무너져요. 모임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잘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은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정은 은행에 갔습니다. 1년 만에 찾는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개설하러 왔어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김미정 고객님, 예금 종류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본명이요? 네. 김선영이요. 결혼 전 이름이에요. 직원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개명하신 건가요? 아니요. 법적으론 여전히 김미정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이름은 김선영이거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이름으로만 개설 가능합니다.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럼 김미정으로 할게요. 대신 통장 표지에 제가 이름 쓸 수 있나요? 그건 가능하세요. 통장이 발급됐습니다. 미정은 파란 볼펜을 빌렸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김선영. 37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첫 입금하시겠어요? 네. 미정은 서점 월급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미정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선영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서연이도 온대요. 무슨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갈게.
저녁 민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만들었어요. 민수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아. 서점 일도 재밌고 모임도 보람있고 엄마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엔 뭔가 늘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37년간 남편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단 내려놓은 거야. 아빠도 두려웠을 거야. 실패가 나한테 실망받는 게. 하지만 그건 아빠 선택이었어. 난 더 이상 그 선택에 묶여 있지 않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엄마 모임에서 강연 요청 들어왔대요? 응. 다음 달에 여성회관에서 하기로 했어. 주제가 뭐예요? 투명한 사랑, 깨어있는 신뢰예요. 서연이 손뼉 쳤습니다. 좋은데요? 엄마가 제일 잘 말씀하실 수 있는 주제예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 책장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미정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사진을 다시 책장에 놓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미정은 오늘 쓴 김선영을 떠올렸습니다. 37년 만에 되찾은 이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 핸드폰을 켜서 메모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강연 원고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숨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투명함이 진짜 사랑입니다. 미정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37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김선영으로서의 삶, 나 자신으로서의 삶.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모임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서점에 출근할 것입니다. 모임도 준비할 것입니다. 강연 원고도 완성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김미정이 아닌 김선영으로, 남편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